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 5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정부와 민간 역할 중에서 기업의 인성문화와 최적 투자 수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경제국들에 보게 되면은 투자자들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투자자의 성향은 어떤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투신은행, 보험, 종금,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있고 이들의 투자 성향은 표 5-2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 주로 증권사를 보게 되면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를 대표하는 그런 투신사는 바로 단기 모멘텀 플레이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 종금은 바로 가치투자, 즉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투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투자 관계에서 국가별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19년에 보면은 금융자산이 20%고 비금융의 80%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금융자 64%, 비금융이 36%, 미국은 금융자산이 70%고 비금융이 30%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비금융자산 주로 부동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금융자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40대 금융자산 중에 예적금이 57.7%고 금융 투자 상품은 23.6%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장기 투자가 기업 경영에 또는 국가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투자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주식의 회전율입니다. 이 주식 회전율과 투자 수익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 회전율은 보유 주식을 얼마나 자주 매매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지표로서 숫자가 클수록 매매 빈도가 높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넣어놓고 3개월의 새 주식 거래를 1,000만 원어치 하면은 회전율은 바로 100%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 회전율과 그리고 투자 수익 관계를 보게 되면은 미래에셋증권에 100만 원 이상 돈을 넣고 투자하는 93만 5,949명의 주식 회전율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타족과 장타족의 최근 1년 수익률이 2.7배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3월 이후부터 작년 10월까지 기존 투자자들의 누적 수익률은 18.8% 알려져 있고 이에 비해서 신규 투자자들은 5.9%의 누적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 비용을 감안한 기존 투자자의 누적 수익률은 15% 줄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을 감안해 보면 마이너스 1.2%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 주가지수가 3월에 1439포인트에서 10월까지 70%가 넘는 24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동안 신규 투자자들은 누적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하면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리기 위해서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며 부자가 되는 실천 방법은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런 예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장기적 투자를 할 때 바로 투자 수익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쟁력에 관한 기업 주식, 이걸 우리가 우량 주식이라 하는 거죠. 이런 우량 주식을 장기간 보유는 바로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증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량 주식, 경쟁력을 가진 주식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쟁력을 가진 주식은 바로 기업의 가치에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은 뭐로 나타나는데 바로 기업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합리적 투자자는 기업 가치의 증가를 통해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업의 가치는 바로 자본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은 투자 시점과 미래 특정 시점의 보유 주식의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럼 기업의 경쟁 우위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수익성이나 성장성이나 투자 수익 등에서 경쟁 기업을 능가하는 것이고, 이건 바로 회계 자료에 의존한 재무적 경영 성과로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재무적 성과와 3M 성과에 의존하며 이들의 경쟁의 설명 영역은 표 5-2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재무적 성과 측정은 바로 투자 수익이라든가 매출 성장률 같은 이러한 재무적 지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재무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최대 17.7% 설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제조 및 서비스 성과는 바로 생산성, 품질, 납기, 유연성 또는 디자인 서비스 등에 관련되는데, 이런 제조 및 서비스 성과는 기업의 경쟁력을 20에서 55% 설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성과는 주로 시장 점유율에 관계됩니다. 이 시장 점유율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15에서 40%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경영적 성과, 즉 경영대 경영 능력입니다. 이런 경영 능력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15에서 40% 설명하고 있습니다. 3M 성과라는 것은 제조 및 서비스 성과의 Manufacturing M과 시장 성과에서 마켓 퍼포먼스에서 M자와 경영적 성과, 즉 매니지먼트 성과에서 따서 우리가 3M 성과를 합니다. 즉 3M 성과가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80% 이상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은 3M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자나 기업의 3M 성과를 높이게 되면 바로 이것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기업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는 투자자의 수익을 증진시키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 즉 3M 성과는 무엇에 관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3M 성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 역량과 관련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직 역량이라는 것은 성공적 조직 업무의 원인이 되는 이런 조직의 내적 프로세스인데, 이런 조직 역량은 바로 3M 성과를 창출해서 조직으로 하여금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그림 5-5에서 조직의 역량은 기업의 제조 및 서비스 성과와 시장 성과와 경영 성과, 즉 3M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런 향상된 3M 성과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조직 역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조직 역량은 조직원의 인적 역량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원의 인적 역량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적 역량 세 요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입니다. 조직 업무 지식이 조직원 인적 역량 형성에서 40에서 50%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성 역량에 기반한 그 정체성은 바로 인적 형성에서 30%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조직원이 가진 비전과 목표는 바로 10에서 20%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간단히 나타내 보면은 개인의 인적 역량은 인성 역량의 정체성과 바로 개인의 지적 특성의 상호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성 역량의 정체성은 인적 역량 형성에서 주도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지적 특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개인의 스키마를 형성하고 인성 역량을 자극하고 인적 역량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적 역량을 개발해서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 향상된 조직 역량을 위해 가지고 기업의 3M 성과를 높이고, 즉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핵심 역할은 바로 조직원들의 인성 역량의 정체성을 개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조직의 원의 인성 역량의 정체성 개발은 바로 조직의 인성 문화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조직의 인성 문화는 조직원들에게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도모해서 바로 이들의 생명력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그 생명력은 바로 이들의 인성형의 정체성을 개발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그림 5-5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역할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 5-에서 보면은 조직의 인성 문화는 바로 조직의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만들어내고, 이 조직의 주객체 자기 정화가 조직원들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생명력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조직의 자기나 파워의 다섯 속성을 활성화시키고,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이 동시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용해서 조직에게 경쟁과 협력의 조직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조직원들이 활성화된 생명력은 바로 이들의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조직의 인적 역량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성 역량의 정체적 주도 역할이 바로 조직원들의 인적 역량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윤리 경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인적 역량과 윤리 경영과 조직 구성원들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가 결합이 돼서 조직의 3M 성과를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의 3M 성과는 다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의 수익을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의 역할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투자자의 역할은 바로 기업의 인성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압력으로서 작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투자자들은 바로 조직의 이러한 압력이 바로 경쟁과 협력의 조직 질서를 다시 또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들 이런 압력이 다시 파워의 다섯 속성을 결합해서 기업은 경쟁과 협력 조직 질서가 더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력의 가치화 기반 조직 학습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의 가치화가 바로 학습이 될 경우 조직의 인성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 조직 인성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로 투자자의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조직의 인성 문화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3M 성과를 개선하고, 이러한 개선된 3M 성과가 바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자들은 자기의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의 인성문화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을 보게 되면 기업이 공시한 자료는 주로 재무 지표를 많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기업이 가지는 그 재무 지표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최대 17.7%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설명은 바로 3M 성과, 즉 제조 및 서비스 성과와 시장 성과와 경영자 성과입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 3M 성과를 공개할 수 있는 압력을 가할 때 바로 이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기업을 하여금 3M 성과를 높이는 그런 경향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은 자신의 3M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조직 역량에 관련되고, 이러한 조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조직의 인성 문화가 개발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조직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이 개선된 조직 경쟁력이 바로 기업의 가치의 증가로 나타나고 기업은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3M 성과를 공시하게 하고, 이 3M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의 조직의 인성 문화를 개발하고, 이 개발된 조직 인성 문화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 역량을 개발하고, 개발된 조직 역량이 3M 성과를 높이고, 이 3M 성과는 다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투자자의 이와 같은 역할은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개선된 기업의 경쟁력은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 역할의 핵심 과제는 기업의 인성 문화를 혁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성 문화는 바로
기업의 3M 성과를 높이는 데 기하고 이 3M 성과가 기업의 경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완전 기능 경제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